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다시 하향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견 수렴 중이고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이슈가 있죠.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입니다. 이거를 50억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강화해서 10억 원으로 할 거냐.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요. 대통령실도 한 발 물러서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여당과 대통령실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온도 차이를 보이기도 했던 아주 풀기 힘든 과제였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최종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현행 5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민 끝에 여론을 거스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당의 의견 또 야당의 의견 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강화하는 정책들이 전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약화시켰던 것을 다시 되돌리면서 조세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들이 소비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미 선반영돼 버렸거든요. 네.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이 다시 투자시장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했던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여러 사회 전반의 의견이 다행히 잘 수렴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처럼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뭐 독재적으로 추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 충분히 야당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투자시장 그 주식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기왕 이렇게 정할 것 같으면 좀 빨리 좀 정해주지. 주식시장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것 때문에 주식 엄청 떨어졌어요.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저도 빨리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선반영될 대로 반영돼 버렸고 네. 이미 다시 회복되는 추세가 있었고 그렇다면은 이미 반영된 다음에 추세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더 걸렸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주식시장 워낙 빠르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 이거 양도세 대주주 완화 50억 원으로 다시 원래대로 간대라고 하자마자 어제 코스피가 쫙 올랐고 오늘은 지금 분위기 어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이제 앞으로는 좀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갈수록 상승폭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지금 네. 1.5%까지 이제 올라와서 코스피는 지금 3,31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릴 때도 그때도 갑론 돌박이 굉장히 치열했지만 시장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네. 50억으로 올라갔었을 때 시장이 반응했던 것. 이번에 다시 10억 원으로 이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시장이 반응을 보였던 것 명확하게 엇갈렸습니다. 그게 7월 31일 날 발표였고요. 그 다음 거래일 8월 초 거래에서 코스피가 급락을 했죠. 3.9% 급락을 했죠.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3,100선 초반부터 3,200선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숫자의 합이지만 이게 사람이 결국 숫자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네. 센티멘털도 되게 중요한 측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거죠. 네. 이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한참 좋을 때 기대감으로 꺾였잖아요. 달아올랐을 때 딱 찬물을 끼얹은 그렇죠. 꼴이 돼 버렸고 어쨌든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뭐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지금 시장에서 그대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합니다. 8월 초였죠. 미국과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막 타결되고 뭐 요 시기에 주식시장이 푹 떨어졌는데 이거 관세 협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전문가들은 다 얘기했죠. 이거 대주주 네. 이 완화 때문에 강화 때문에 그런 거다. 자 이게 그때 멈칫하지 않고 계속 올랐다면 주식시장이 어땠을지 물론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주식 투자자들에 이어서 이제 추석 앞두고 있는 다른 국민들 어쩌면 저까지 포함되는 모든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 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금융 혜택, 경제적인 혜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지역 마트에서 추석 용품 같은 거 구매하실 때 대대적인 할인,
지금 이번에 최대 할인폭이 50%. 아하. 추석 성수품의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규모가 크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이라든지 융자 지원 같은 거 해주는 금융 지원 43조 2천억 원. 아하. 이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다음에 서민금융 별도의 햇살론이라든지 대출 지원 1,145억 원 공급. 지금 규모나 아니면 할인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역대 어느 정보보다도 가장 큰 돈을 풀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것도 일단 국가 재정에서 감당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이제 일정 부분은 그냥 보증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43조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제 재정으로 집행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이 해당되시는 분은 또 관심이 있을 부분입니다. 대출. 취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연일 민생경제 회복을 외쳤죠. 서민 대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꼬집은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거. 네. 이게 이자가 엄청 비싸지 않아요? 말씀하셨던 그 금리가 15.5%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금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고신용자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잖아요.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서민들 돈 없는 사람 돈 빌려준다 그러면서 이자 15% 넘게 주고 이 서민들이 살 수 있어요? 저 말에 지금 굉장히 위로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은 서민 대출 금리가 15%를 넘는 것, 이건 잔인한 거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고신용자에게 이자 부담을 지게 하고 저신용자에게는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줘라.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고신용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저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저신용자에 대한 제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원을 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말하자면은 그동안에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신용을 높여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논란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도 저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저신용자에게 계속적으로 고율의 비율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법이라든지 시행령을 통해서 이 이율을 점점 낮추는 형태로 우리 국가 정책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신용자, 지금까지 열심히 갚은 사람에게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게 준비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러한 형태로 국가 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 네. 짧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대통령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금융의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자가 산정되는 방식 그 자체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시장 원리와 정반대되는 아하.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출금리라는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신용 등급별로 가상금리가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고신용자들한테는 조금 적은 가상금리, 네. 저신용자들한테는 좀 높은 가상금리가 더해지고 그 외에 이제 우대나 감면금리가 더해지고 빼져서 최저금리가 정해지는 건데 그렇죠. 은행들도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재원을 또 고객의 돈 조달을 갖고 하는 하거든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연쇄적으로 만들어진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정반대로 말씀하신 거고 저 말씀하신 공공성은 사실 이제 정책금리, 그렇죠. 정책대출 쪽에서 좀 보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도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빌리면서 0.01%라도 낮춰보려고 특정 카드 되게 열심히 쓰고 모아서 우대금리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이 국민들이 그렇게 신용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갑자기 문득 떠오르네요. 교수님 얘기 듣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다들 비슷한 경험일 것 같아서 공감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